자, 일단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좀 남은 거 있죠? 그거 마저 오늘 마무리 얼마 해놓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선행 진로랑 부지런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18번 부분 있잖아요. 18번 부분 요령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19번, 20번 나왔습니다. 그냥 두 문제만 마저 풀을 할 건데, 이제 19번이 질문이 났대. 있죠? 20번 질문이 났대. 뭐 두 개 다 볼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자, 일단 19번 문제는요. 자, 2차의 개수가 1과 마이너스 1인 두 2차함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둘에 대한 이 두 실근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그래프를 줬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잘 관찰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fx라는 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근이 뭐랑 뭐죠? 마이너스 2랑 3이에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근이 되려면 얘를 인수로 가지고 얘를 인수로 가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dx는 최고차의 개수를 또 줬어요. 그리고 이 근이 그냥 2랑 3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괜찮죠? 이렇게만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래 놓고 나서 그러니까 첫 단계는 이 fx랑 gx를 정확히 구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fx는 gx라고 했으니까 이 fx랑 gx를 갖다라고 놔볼 겁니다. fx인 얘하고 gx인 얘를 이렇게 갖다라고 놓고 전개를 해주면 자, 이렇게 되죠? 자, 넘겨주는 것까지를 해야겠죠?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EX로 묶어주면은 뭐 무리 없이 이렇게 됩니다. 즉 X가 0하고 3이 나오니까요. 두 분의 차라고 하면은 3이 되는 거죠. 이거 정답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fx, gx를 내가 제대로 세웠는가까지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그 다음부터야 뭐 갖다 넣어서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좀 아쉽죠, 틀리면. 그 다음에 20번. 자, 마지막 문제.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요. 두 다항식 px랑 qx에 대해서 다음 물음을 답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출력이 있는데 2보다는 작은 한근과 2보다는 큰 한근을 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에 위치 주어진 형태, 뭐 근에 부어 주어진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있었죠? 근에 분리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그거 기억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공부하면서 그 유형은 이 방법을 써야 돼를 모르고 있으면은 풀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만 가지고 풀려고 하면 잘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 텐데, 기본은 뭐냐면요. px, qx를 지금 줬어요. 뭐 미지수 준 게 없어요. 그래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주어져 있는 식이 준식이라고 할게요. 준식은 자 3x의 제곱 더 세제곱이네. 쓰면 되죠. 자 x 플러스 11 그리고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mx제곱이라고 써주면 되죠. 능력까지 되어지는 상황인데 전개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3차를 안 배웠지만 이거 전개는 할 수 있잖아. 해보면 3차 날라가요. 이게 3차 내버리면은 지금은 안 맞죠. 그래서 전개를 하려면 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해야 되잖아. x 세제곱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가로 닫고 플러스 mx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3까지 전개를 해주면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없어지네요. 이것도 없어지네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네요. 그죠? 세제곱 나온 결과간에 뭐라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써줄게. 자, 이렇게 써줄게.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얻어질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3까지 전개를 해주면
자, 이렇게 되고 요거 남아있고. 그래서 이 식에 대한 거를 요거 세제곱이요. 잘 정리해서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건 없애줄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것만 보면요. m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8까지 올 거야. 그리고 이거 능력이다. 여기까지가 1단계겠죠. 여기까지 1단계.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한근은 2보다 작고 한근은 2보다 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그냥 분리인데 그러려면 이제 이게 함수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쪽으로 그릴게요. 한근은 2보다 크고 한근은 2보다 작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2가 이런 식으로 위치되어지는 거죠. 한근은 2보다 작고 크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했던 게 원래는 이 근의 분리가 총 몇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했었어? 판별식이나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그런데 자, 분명히 말했지만 부분 사이에 뭔가 존재되어질 때는 뭘 안 써도 된다고요? 판별식은 굳이 안 써도 되고 대칭축은 몰라서 못 쓰는. 이보다 대칭축이 왼쪽일지 오른쪽일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재만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근의 분리를 쓸 건데. 근데 M이 양수인 거 어떻게 알아요? 판별식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거 써야지. 아, 그러네요. 지금 잠깐만요. M이 양수다 음수다의 표현도 없네. 정수 M이라고 했구나. 자, 그러면은 둘 다 봐야겠죠. 가능한 게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 뺄게요. 이런 상황 있고요. 잘 짚어주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판별식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쓰지 말고 첫 번째로 m이 모인 경우 자, 0보다 큰 경우 먼저 가겠습니다. 자, 즉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할 수 있어요? 함수값이죠? 자, 얘를 f라고 잡을게요. fx. 그래서 f2는 몇이다? 4m 플러스 2 플러스 8 인데 이거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결국은 m의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질 건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0보다는 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말이 안 돼. 이제 이건 불가죠, 불가? 불가. 자, 요 경우는 어때요? 자, m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요럴 때는 f2가 0보다 이건 똑같이 나왔겠죠. 4m 플러스 10으로 나왔겠고 0보다 크다. 즉 m의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다니까 결과적으로 m의 값의 범위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뭐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물어본 게 뭐였죠? 정수 m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요. 가능한 정수는 뭐뭐 있어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답 3개 안 했어요. 답 2개. 그래. 내가 생각했어. 이해 갔어요? 이제 쓰고 있죠. 몇 줄까요? 잠깐. 자, 그래서 4점짜리 모의고사 문제 치고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내가 못하는 걸 봐야 돼요. 대입을 일단 안 했으면 문제인 거죠. 대입을 했다면 전개를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제대로 식을 썼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식까지 제대로 썼다? 그러면은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하는 이 유형을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방법을 아는가를 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것까지 됐다. 그렇다면은 이게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겠어요. 0은 안 되죠. 0은 2차 자체가 아니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개를 케이스로 나눠서 각각 확인했는가까지 봐야 됩니다. 그럼 문제. 자, 이거 됐죠? 넘어갔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석 교재를 일단은 꺼내주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지난 시간 그러니까 과제가 바로 전 시간에는 없었는데 볼게요. 네, 정석 11단원에 유제 있었고 워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여기도 좀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10단원 연습 문제 풀이 좀 나갔나요? 다 나가지 않아? 여기에는 조금 남았던 것 같고 몇 번까지? 20하고 21 두 개 남았나요? 거의 18번까지. 19번부터 하는 거 맞아요? 네. 표시를 이렇게 해놓긴 했네요. 그러면은 이 세 문제만 빨리 처리할게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원래 오늘 숙제로서 오늘까지 숙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정석 워크북 뭐 11단원도 있겠네요. 그런 순서로 우리 가보도록 하자. 자, 1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이거 혹시 맞춘 학생 있어요? 19번? 맞췄어요? 그랬네요. 훌륭하네. 자, 잘 가봐. 이것도 뭐 보여라라는 문제 같은 것들은 또 좀 어렵잖아요. 막 증명 형태가 되버리니까. 자, 문제 보면 이렇습니다. X에 관한 2차 정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다음 것을 답하세요. 자, 1번에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가 되지 않음을 보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뭔가 막막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가볼 거예요. 자,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만 되거나 이거의 반대말이 뭐죠? 적어도 한 근의 정수분은 4가 아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4가 안. 둘다 4가 되지 않으면 둘 다 4가 된다. 둘 다 4가 된다 맞아요? 반대적으로? 그러면은 둘 다 4가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풀이를 써보면요.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쓰고 출발을 할게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잖아. 이게 쓰이든 안 쓰이든 기본적으로는 자, 이 판별식 있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게 지금 0보다 크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풀어보면은 자,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는 뭐 딱히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이렇구나 정도를 일단 기억을 해두고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이래요.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가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자,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근이 모두 정수 부분이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 플러스 12는 0이다라는 거에 대한 두 근을 가령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를 이런 식의 범위 형태로 써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두 근이 모두 정수분이 4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이제 근계수로 넘어가 볼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바로 이렇게 써줄게. 마이너스 a죠. 근계수. 요거 지금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10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얘는 지금 근계수 써보면 a 플러스 10이거든요. 자, 요게 지금 두 근의 곱이니까 최소 16부터 최대 25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 여기 a에 집중을 하려고 했을 때 뒤집고 해주면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양쪽에 12, 11을 빼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돼요? 자, 그럼 결론이 나와버리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 두 식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했었던 두 분의 모두 정수분이 4였어 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될 수는 없다가 되는 거니까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 이해 갔어요? 또 둘 다 4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은 불가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4가 다 될 수 없는 저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1번을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2번은 이제 A가 정수이고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일 때 A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A가 정수이고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이다.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이게 그림을 좀 이용해보면요. 저거 함수로 본다면 이런 거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더하기 12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한 근이 4면 나머지 한 근은 어차피 두 근은 다 4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확인했잖아. 그럼 나머지 한 근은 4보다는 작은 형태가 되거나 또는 아예 5보다는 커나 같은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4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릴게. 사실 뭐 다 쪼개려고 하면 엄청 다양한 그림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다 이런 식으로 놨을 때 한 근만 4 정수가 4야 되니까 이런 형태 이거나 자, 또는 이런 형태여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런 형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얘를 fx라고 잡으면 이쪽을 fx라고 잡으면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아예 보던 건데 두 근이 있는데 근의 위치를 주어진 상인 셈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뭐 써서 근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특히나 이 상위의 4가 품어져야 되는 상황, 뭐가 품어지는 누군가의 상황이 있으니 플래식 같은 것들은 우리가 굳이 안 써도 되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뭘 써야 돼요? 함수값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수값.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류의 그림을 그려 나갈 건데 일단 기준을 잡아줄게요. 이 F5 있죠? 자, F5가 0보다 커지는 상황이 있고 F5가 그냥 0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자, F5가 0보다 작아버리는 상황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F5가 0보다 큰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F4는 어떠해야 돼요? 커졌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얘는 확정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림이 이렇게 됐을 때 자, 생각을 해보면 4인 경우까지는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이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딱 4고 여기 5거든 이런 상황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F4가 0도 되고 또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4는 0보다는 작다 또는 같다까지는 허용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F4가 그냥 아예 0이 돼버렸어. 자, 그럼 어떤 상태냐면 여기 4가 있고 이거 5가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딱 이렇게. 자, 또는 여기 5고 아니죠. 이건 안 되죠. 이런 식의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F가 딱 하필이면 0에 걸쳐있는 0이 되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4일 딱 되어지면 F4가 0이면 4 하나에다가 5 하나니까 또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4점 몇 몇몇에다가 5니까요. 그 얘기는 F4는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F가 0보다 작아버리는 이런 형태죠. F 0보다 작으면은 얘가 지금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요. 즉 F4가 0보다 커도 되고요. 같은 것도 될까요? 같은 거? 같은 것도 되겠죠? 왜냐면은 이런 그림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이랬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5
합쳐. 이런 식으로 써낼 수가 있는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 둘이 지금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합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F5가 0보다 작거나 같았다 라고 하면은 F4는 0보다 크거나 같다랑 요거는 그냥 구분이 됐으니까 F5가 0보다 컸으면 F4는 반대적으로 이렇게 되어줘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 써야 돼요? 자, 요 부분을 우리 여기다 빼다가 써볼게요. 자, 요거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1이라고 할게요. 자, 요거는 2라고 할게요. 자, 1번은 어때요? 자, F45는 이제 해야 됩니다. 저기다 이제 집어넣어 보면요. F5는 자, 5, 25 플러스 5A에다가 A 됐으면 6A 플러스 12까지. 자, 이게 지금 0보다 크고요. 자, F4는 자, 또 4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5A 플러스 10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 에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예요. 자, A 요거는 합치면 어떻게 되죠? 요거 37인가요? 넘기면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는 크고 이쪽에서 28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2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나와줄 거고 케이스 2에서 보면은 자 F5가 이번에는 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써놨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았다 라고 하면 F4 즉 16 플러스 5A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에요. 자, 그럼 이것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보니까 530. 자, 얘는 지금 위에서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5분의 28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크기가 정확하게 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이거 25보다는 크니까 마이너스 5점 몇몇몇. 아, 변해? 66이 36. 그러니까 이게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식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 자, 따라서 결론이 뭐예요? 정수 부분이 하나가 4가 되게끔 하는 A의 값을 구하라는데 그 A가 정수라고 말했어요. 이게 지금 몇이야? 마이너스 6점 몇몇몇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5점 몇몇몇. 따라서 이 사이에 껴있을 수 있는 A의 값은 뭐밖에 없어? 빼기 6 하나밖에 없네요. 유일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별식을 사용은 안 했는데 이런 거에서 넣었다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6제곱 36 에다 플러스 64 24 뭐 이런 거 0보다 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워도 돼요? 좀 어렵죠 근데 지울게? 쓰고 있어요? 케이스 나누는 것들을 좀 잘 해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울게. 그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한 근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점 사이에 있음을 보이세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요. 일단은 식성은 이렇습니다. 지금 x제곱 더하기 ax 빼기 1은 0. 여기서 a의 한 근만.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보이세요? 이것도? 혹시 이거 맞은 학생? 그건 없어요? 이건 적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할까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림 형태로 봤을 때 이건 아직 쓰지 말아봐. 눈은 그냥 이런 상황을 보세요. 얘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면 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있죠. 얘가 얘의 두근 사이에 존재되니까 어떤 케이스가 가능해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거나, 맞아요? 그러면 지금 두근 사이, 자, 얘하고 얘 사이, 그리고 얘하고 얘 사이에 누가 존재되어진 형태? 자, 여기 존재하죠? 여기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어짐을 보여야 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요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두분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판별식 체크를 먼저 할게요. 자, 그럼 전형적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근데 얘는 지금 0보다 어때요? 그냥 크죠? 여기서 크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거죠. 여기 위에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자, 얘도 그래요. 얘의 두근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판별식 있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돼 라는 정도가 나와요. 자, 일단 이 a의 값은 좀 특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랑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자. 자, 지금 여기서 두근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가 알파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더 큰 쪽이니까 베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들이 이렇게 되겠죠. 두근의 합은 뭐예요? 쟤에 대한 두근의 합은 얘예요. 두근의 곱은 뭐예요? 이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뭘 쓸 수 있냐면 저 식의 근이 무엇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대입해서 자, 이게 참이고 자, 이게 참임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요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에 대한 그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a. 얘가 0보다 작죠? 베타를 집어넣을 때에 대한 값은 여기가 베타니까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아니,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게 낫겠다. 아, 이렇게 써주는 게 낫겠다. F 알파랑 F 베타랑 곱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여기서 이거를 fx라고 잡을게. 써줄게요.
자, 알파는 0보다 작죠? 베타는 0보다 커질 거고, 여기 알파는 0보다 커질 거고, 베타는 0보다 작아질 겁니다. 결국은 0보다,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반드시 0보다 작아져야지만 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여기 두 근 중에 하나만 요 사이에 껴있을 수 있다. 하나만 여기 껴있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열심히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봤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A랑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빼기 A를 곱했고 그것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준다? 결국 하려는 거는 우리 마지막에 두 분 사이에 있음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참이 되어짐을 보이면 되거든요. 이게 참임을, 그러니까 예전에 참임을 보인다.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어차피 이런 상황이면 이 두 개밖에 불가하고 두 개만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성립된다 또는 이런 상황이 성립된다라는 거는 알파일 때에 대한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음수면 베타는 양수, 알파가 양수면은 베타는 음수, 즉 둘에 대한 부호가 서로 반대편에 있었어야지만 지금 저 말이 성립할 수 있어가 되는 거야, 순서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쓴 겁니다. F알파는 이거고 F알파는 이거다라고 써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참여를 보는데 아직은 이게 0보다 작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네들을 문자를 최대한 다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 공부했었죠? 알파 제곱이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죠? 1-a 알파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베타 제곱이 뭐라고 쓸 수 있냐? 1-a 베타라고 써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여기다 쓱 집어 넣으면, 자, 이거 갖고 왔으니까 1-a 알파 마이너스 알파 빼기 a. 자, 이 녀석도 베타 제곱에다 쓱 집어넣으면 1-a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좀 더 정리. 자, 1 빼기 a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은, 아니죠,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도 1 빼기 a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1이다. 조금씩 길어지는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1 마이너스 전개해보면요, 1 마이너스 a 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에, 그냥 천천히 써줄게요. 1-a, 그 다음에 베타 a 플러스 1.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a 알파 a 플러스 1.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의 a 플러스 1의 제곱이다까지 올 겁니다. 복잡해.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요 부분, 요걸로 좀 땡겨 올게요. 그러면 자, 1-a 제곱은 일단 냅두고 전부 다 a로 통일을 시킬 거예요. 얘하고 얘 있죠? 얘하고 얘 보면요, 공통으로 묶여요. 1 빼기 a, 그 다음에 a 플러스 1,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고, 여기 뒤에 남는 거는 그냥 알파 베타의 a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여기 있죠, 요거. 요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빼기 a죠? 자,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이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만 힘내는데요. 자, 이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개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지고, 아니다. 근데 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야 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거는 이렇게 돼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없어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남는 거 a의 세제곱 남아있고, 요 a제곱 a제곱도 날라가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남네요. 요거랑 하면은 마이너스 3a까지 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빼기 a로 묶었을 때 요런 식으로 써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a가 뭐라 그랬어?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여야 돼요? 플러스 값이어야 되겠죠? 빼기에 빼기니까 마이너스 값. 요거는 강제적으로 양수예요. 결국은 이 둘에 대한 곱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작아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조금 어려웠지? 정리해줄게. 필기하면서 들어오세요. 뭘 했다 문제에서? 근 중에서 한 근만 저 근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 한 근이 여기 두 근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가능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우리는 이 파란색 부분, 자 이게 얘네들이라고 했죠? 이 두 근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두 근 한 근만이니까 얘에 대한 두 근이 알파 베타가 한 근만 이렇게 있거나 한 근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할 건데, 일단 요거는 먼저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었죠. 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다. 근데 요거는 특별히 뭐 이게 쓸 일이 없어진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쟤에 대한 두 근, 얘에 대한 두 근의 합과 곱, 그 다음에 대입해준 20들이 있었고요. 자, 요식.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했던 거예요. 저 fx라고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알파를 집어넣을 때가 0보다 큰 베타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알파를 넣을 때 0보다 작았으면 베타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거. 여기까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뭘 한 거야? 이 식에 알파를 진짜로 넣어봤고 베타를 진짜 넣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그대로 내린 겁니다. 이 차수를 최대한 줄여서 정리해 나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했고 전개까지 했고 전개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뭐 해준 거야? A라는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쵸? 못 써먹어서 요거 써서 열심히 정리해서 나온 결과 이건데,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지금 저렇게 되어지면 보려면 이게 0보다 작음을 보이면 되는데 이 정리해본 결과가 이거랑 똑같더라. 근데 이게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않냐? 나도 이제 보일 수 있으면 결국 두 근 사이 있으면 보이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렵죠?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이제? 교육은 이렇게 했어. 아니면 다르겠네. 아, 이거 말고 전문적 프로젝트.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필기해서 집에서 또 차근차근 곱씹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사실 다음에 정말 증명하고 내버리면 어렵거든요. 실력 정석이라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우리 넘어가자고요. 자, 21번. fx랑 gx가 주어졌고요. 도표물선 fx, gx가 각각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fx는 0의 두 근이 모두 방정식 이것의 두 근보다 크기 위한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일단 이게 뭐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상황이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이게 fx고, 이거 이제 필요 없잖아. 이거 끌게.